수리과 조류는 크고 강한 새입니다. 큰 부리는 고기를 물고 갈갈이 찢을 수 있으며 발에는 먹이를 잡기 위해 날카로운 곱슬 발톱이 있습니다. 또한 시력은 인간의 8배에 달합니다. 지금부터 카메라에 잡힌 수리과 조류의 날카로운 사냥 장면 탑10을 보시겠습니다. 10위는 비둘기를 잡는 수리과 조류의 모습입니다. 수리과 조류는 비둘기를 순식간에 잡아 도망칠 수 있는 숙련된 사냥꾼입니다. 대부분의 조류 관찰자는 수리과 조류가 비둘기를 먹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녀석은 난간 위에 내려앉아 비둘기를 발견하고 즉시 비둘기를 공격하지만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자 녀석은 비둘기를 두고 도망칩니다. 하지만 녀석은 비둘기를 잡았고 잡은 비둘기 위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점심을 먹을지 아니면 집에 가져가서 먹을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수리과 조류는 사냥을 위해 약 10에서 15분가량을 날아가며 무게는 비둘기보다 약 500g 정도 무겁지만 수리과 조류의 날카로운 발톱 앞에 비둘기는 무기력할 뿐입니다. 마침내 이 녀석은 비둘기를 사냥하였으며 천천히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비둘기는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을 것 같군요. 9위는 뱀을 잡는 수리과 조류의 모습입니다. 수리과 조류는 땅에 있는 설치류, 파충류뿐만 아니라 뱀도 잡아먹습니다. 이 녀석은 방금 커다란 뱀을 한 마리 사냥했습니다. 뱀이 반격을 시도하지만 녀석의 발톱 앞에서는 허사로 보입니다. 수리과 조류는 땅에 있는 뱀뿐만 아니라 물속에 있는 뱀도 능숙하게 사냥하는데요. 뱀이 허공에서 몸을 풀려 애쓰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고대 문서에 따르면 수리과 조류의 뱀 사냥은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리과 조류의 뱀 사냥 이야기는 고대 수메르인이 처음 언급했었는데요. 마침내 물가에서 뱀을 낚아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호수 위를 몇 바퀴 돌고는 놀랍게도 바베큐를 즐기는 가족에게 뱀을 떨구고 맙니다. 바베큐를 즐기던 가족은 기겁하며 자리를 급하게 떠나는데요. 하리는 다람쥐를 잡는 수리과 조류의 모습입니다. 다람쥐는 소리를 듣고 포식자로부터 달아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평소처럼 행동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수리과 조류가 다람쥐를 잡았지만 동네 주민 때문에 다 잡은 다람쥐를 그냥 두고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또한 이 장면은 붉은 꼬리 매가 다람쥐를 잡고 날아가려다 자동차의 방해로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날아와서는 다람쥐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마침내 녀석은 다람쥐의 둥지를 급습하여 2마리의 새끼 중 1마리를 움켜쥐고 날아갑니다. 7위는 이구아나를 잡는 수리과 조류의 모습입니다. 수리과 조류가 이구아나를 잡는 모습은 마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구아나의 발톱을 고정하고 옴쩍달싹 못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구아나를 둥지로 데려와 먹이로 활용합니다. 이 녀석은 마치 이구아나 스케이트를 타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하지만 이 녀석은 이구아나를 두고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아마도 주위에 뭔가의 위협을 느꼈거나 아니면 더 좋은 먹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6위는 토끼를 잡는 수릿과 조류의 모습입니다. 수릿과 조류는 토끼와 같은 큰 먹이를 더 선호합니다. 토끼는 붉은 어깨매와 빨간 꼬리매 모두에게 아주 좋은 먹이입니다. 매가 토끼를 잡기 위해 날아오지만 토끼는 가능한 한 빨리 도망치고 결국 매에게서 자유로워집니다. 마침내 토끼를 잡았고 이 먹이를 끝내기는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소노라 사막에서 수릿과 조류의 사냥하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수릿과 조류 무리는 선인장 사이를 드나드는 솜꼬리 토끼를 추적하여 먹이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녀석은 우선 토끼를 구멍에서 나오게 하고 토끼가 구멍에서 나오면 녀석들은 잔인한 사륙을 감행합니다. 대부분의 수릿과 조류는 혼자 사냥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해리스맨은 그룹으로 사냥하는 것을 선호하며 이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이 토끼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사람은 수릿과 조류를 훌륭한 사냥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5위는 고양이와 개를 잡는 수릿과 조류의 모습입니다. 수릿과 조류는 고양이 사냥을 위해 큰 노력을 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길거리에서 어슬렁거리는 녀석을 잡으면 되니까요. 이 영상에서 수릿과 조류는 발톱을 이용해 고양이를 울타리에 단단히 고정하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필사적으로 빠져나가려 하지만 녀석은 너무 크고 강력해 보입니다. 한 남성이 작업장에 앉아 있는데 창밖에 고양이 위에 수릿과 조류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녀석은 고양이를 완전히 제어할 수 있었고 고양이의 힘이 빠진 이후에는 고양이와 함께 날아갔습니다. 작은 강아지가 가족의 정원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를 본 15세 소녀는 방석을 이용해 새의 머리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녀석은 강아지의 목에 커다란 구멍을 낸 것으로 추정되지만 소녀 덕분에 강아지의 목숨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 불쌍한 새끼 고양이는 힘이 다 빠졌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수릿과 조류의 커다란 발 아래에서 고양이가 살아남을 확률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4위는 까마귀를 잡는 수릿과 조류의 모습입니다. 수릿과 조류와 올빼미는 까마귀의 주요 포식자입니다. 낮에는 수릿과 조류가 사냥하여 까마귀를 죽이고 밤에는 올빼미가 둥지에서 사냥합니다. 간혹 까마귀가 수릿과 조류를 공격하지만 수릿과 조류에게 까마귀는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파리가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지 못하는 것처럼요. 이 영상에서 수릿과 조류는 까마귀의 심장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까마귀가 날개를 이용해 빠져나오려 하지만 녀석의 발톱은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 수릿과 조류는 까마귀를 바닥에 고정해 놓았습니다. 까마귀는 스스로 빠져나오기 힘들어 보입니다. 만일 녀석이 지금 배가 고프다면 까마귀의 고통은 줄어들 수 있어 보입니다. 수릿과 조류와 까마귀의 이런 모습은 자주 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항상 똑같습니다. 마침내 녀석은 까마귀를 먹기로 결심했고
만찬을 즐기기 전에 까마귀의 깃털을 모조리 뽑고 있습니다. 3위는 그라운드 호그를 잡는 수릿과 조류의 모습입니다. 그라운드 호그는 행동은 느리지만 위험을 감지하면 재빨리 굴로 도망칩니다. 하지만 수릿과 조류는 눈부신 속도로 그라운드 호그의 사냥에 성공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 붉은 꼬리 매를 발견하였고, 카메라맨이 접근했을 때 매가 그라운드 호그를 깔고 앉아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이 붉은 꼬리매는 그라운드 호그를 그 자리에서 잡아먹고 그것을 바라보는 호기심 많은 보행자의 존재조차 신경 쓰지 않는 대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위는 쥐를 잡는 수릿과 조류의 모습입니다. 수릿과 조류는 설치류를 잡아먹는 것으로 유명하며 이 녀석도 예외는 아닙니다. 수릿과 조류의 입장에서 쥐를 사냥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처럼 쉽습니다. 사실 이런 작은 쥐는 식사라기보다는 간식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런 큰 쥐일 경우 얘기는 달라집니다. 쥐는 매우 전투적이며 사납게 반항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대부분 수릿과 조류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마침내 이 녀석은 큰 쥐를 잡았으며 부리로 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위는 닭을 잡는 수릿과 조류의 모습입니다. 이 수릿과 조류는 하루 종일 사냥하는 육식 조류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닭 주인이 닭장의 뚜껑을 닫는 것을 깜빡한 사이 수릿과 조류가 닭장을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닭장의 뚜껑이 열려 있는데도 닭장 측면을 통해 닭을 잡으려고 시도합니다. 이런 행동은 거의 의미 없어 보이는군요. 이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맹금류가 돌진해 와서 풀 속에서 닭을 급습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녀석은 수탉을 잡았습니다. 아마도 수탉은 녀석이 날아오는 것조차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수릿과 조류는 애완용으로 키우기 어려운 새입니다. 녀석들은 공중이나 땅, 그리고 물에서도 먹이를 잡을 수 있는 매우 영리하고 난폭한 새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몇 번째 영상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요청드립니다.